안녕하십니까. 검찰 서한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불송치 되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훼손죄는 첫 번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 번째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등 소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파급력이 크므로 오프라인에서의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법성, 구속요건 해당성, 책임성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며, 두 번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며, 세 번째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즉 비방할 목적, 특정성,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반면, 모욕죄는 욕설 등 추상적인 표현을 하여도 성립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의 판단은 법률의 규정, 법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첫 번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결정, 두 번째 검사의 결정,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결을 통해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의 결정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최초 결정으로서 아주 중요한 단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면, 즉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고소인은 경찰 결정에 불복하여 불송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선언되어야 할 것은 경찰이 왜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불송치 이유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와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 수사의 적정한 절차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찾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이의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검사로부터 보안 수사를 통한 잘못된 경찰 결정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찰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